중국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타락한 여성시장, 그녀의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단 18년 만에 대학의 퀸카에서 권력의 정점까지 오르며 무려 1,500만 위안, 약 29억 원 상당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매력을 이용해 40여 명의 지도자와 관계를 맺었고 그 영향력으로 권력의 중심에 섰습니다. 체포된 후 그녀의 폭로는 무려 40명 이상의 고위 간부들을 몰락시켰고 그중 17명은 고위급성 지도자였습니다. 과연 그녀의 권력 게임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진정한 권력의 암투 속 그녀의 이야기 지금 확인해 보세요. 장바오옹은 1974년 4월 중국 흑룡강성 후라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후 그녀를 보러 온 사람들은 모두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를 칭찬했습니다. 특히 장바오옹의 큰 눈은 맑고 매력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가정과 학업은 평범했지만 외모와 체격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만큼 매력적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귀엽고 사랑스러운 외모로 인해 이웃과 또래 친구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으며 초등학교 시절부터 남학생들로부터 연애 편지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중학교 시절 한 남자 교사가 그녀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일도 있었습니다. 이때 장바오옹은 자신의 미모가 어떤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지만 아직 어린 나이였기에 곧 잊혀졌습니다. 학생 시절 장바오옹은 외모를 중시했지만 성격은 매우 겸손하여 교사들이 좋아하는 학생 중 하나였습니다. 동급생들과 잘 어울리며 항상 칭찬을 받았고 성격도 매우 좋았습니다. 1993년 장바오옹은 바란대로 뛰어난 성적으로 간수 정치법률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대학에 처음 들어간 그녀는 정의롭고 청렴한 판사가 되겠다는 이상과 포부로 가득 찼고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동기들에게는 고고한 미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또한 그녀를 책벌레라며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공부에만 몰두하며 자신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며 낭비라는 비난을 받자 어느 날 갑자기 장바오옹은 무언가 깨달은 듯 행동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순수한 교내 미인에서 사교의 여왕으로 전환되는 시작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장바오옹의 성격은 큰 변화를 겪으며 조용하고 내성적이던 성격이 외향적으로 변했습니다. 출중한 외모 덕분에 그는 학생회 임원으로도 쉽게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장바오옹은 자신의 외모를 이용해 학생회 무용단에 입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무용단에서 활동하며 점점 더 많은 남학생들이 그녀에게 끌려했고 장바오옹은 남자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주고 다투며 자신을 떠받드는 분위기를 크게 즐겼습니다. 그녀는 여러 남학생과 동시에 애매한 관계를 유지했고 다가갔다가 거리를 두는 태도를 반복해 그들의 마음을 흔들며 매력을 과시했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아주 잘생기고 다정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지만 그녀에게 이미 마음을 빼앗긴 많은 선배들은 여전히 그녀를 두고 다투었고 심지어 싸움을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미모가 얼마나 눈부셨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회에 들어간 후 장바오옹은 관리자의 역할이 주는 만족을 알게 되었고 점차 높은 위치에서 느끼는 즐거움에 매료되었습니다. 비록 학생회가 많은 학생을 관리했지만 윗선 교사들로 인해 그녀의 역할에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험을 통해 장바오옹은 자신의 능력으로 사회에서도 성공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장바오옹은 자신의 성격이 대담하지 않다는 단점을 인지하고 이를 보완하고자 여러 토론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법학을 전공한 그녀에게는 논리적 훈련 기회가 많았고 처음에는 실력이 불안정해 상대에게 밀리기도 했지만 실패에 개의치 않고 매 토론 후 부족한 점을 보완했습니다. 점차 실력이 향상되어 균형을 이루기 시작했고 이후에는 주도권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성과에 고무된 장바오옹은 졸업 시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취업을 준비할 때 장바오옹은 자신이 관리 업무를 좋아한다는 단순한 이유로 졸업과 동시에 공무원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1997년 7월 동급생들이 이별을 준비하며 짐을 쌀 때 장바오옹은 이미 란저우시 7.25구 인민법원의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평범함을 벗어나려던 장바오옹은 많은 친구들보다 앞서 나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법원에서 일해보니 기대와 달리 이상적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안정적인 복지와 좋은 평판을 가진 직장이었지만
장바오옹의 일상은 매일 산더미 같은 서류를 처리하는 단순한 평사원의 업무로 채워졌습니다. 5년 동안 계속되는 지루한 일에 장바오옹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법원에서 성공하려면 수십 년의 경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법관이 되려면 오랜 시간을 견뎌야만 지도급에 오를 수 있다는 현실이 그녀를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장바오옹은 더 빠른 길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장바오옹은 자신의 청춘을 단조로운 일에 허비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강력한 후원자를 통해 더 빠르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 그녀는 법원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던 지도 교수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 교수는 뛰어난 능력을 갖춘 재판장이기도 했습니다. 장바오옹은 교수에게 호감을 표현하며 다가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교수의 도움으로 장바오옹은 평사원 자리에서 벗어나 교수의 지도 아래 있는 사무실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는 그녀를 위해 업무적으로도 아낌없이 지원했고, 나아가 이혼 후 장바오옹과 재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원장의 아내는 이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법원에 찾아와 장바오옹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이에 장바오옹은 오히려 물러서는 듯한 태도로 부부의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다며 법원을 떠나겠다는 뜻을 원장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남자친구와 이별에 충성심을 보였고, 이를 원장이 알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소문을 냈습니다. 이 모습에 감동한 원장은 한편에 부드럽고 매혹적인 장바오옹과 또 다른 한편에 강하고 격렬한 아내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고 아내와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원장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장바오옹을 정식 법원 직원으로 임명했습니다. 장바오옹은 원장의 힘을 등에 업고 법원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며 무려 5년간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그녀는 점차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식 직원이 된 이후 자신의 노력으로 승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녀에게 냉혹한 교훈을 안겼습니다. 5년이 지나도록 승진은커녕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정체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상황에 답답함을 느낀 장바오옹은 낮 동안 업무에 지쳐가며 밤에도 원장과의 관계 유지에 힘들어했습니다. 결국 참을 수 없었던 그녀는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외모를 이용해 승부를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가 2002년, 마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듯 장바오옹은 활발한 사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0년간 잠잠했던 그녀는 갑자기 많은 대학 동문들과 다시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고, 종종 신경 쓴 의상을 입고 동창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은 그녀가 이제야 사회적으로 눈을 떴다고 여겼지만, 사실 장바오옹은 자신의 목표를 염두에 두고 이 자리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법률대학을 졸업한 장바오옹은 정치적 배경이 있는 동문들이 이미 공직에서 잘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런 동문들만 골라 술자리와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녀의 접근은 단순한 재회가 아닌 철저히 계산된 행보였던 것입니다. 만약 모임에 고위 관리가 있다면 장바오옹은 주저하지 않고 참석해 그들과 진실 게임, 대담한 게임, 심지어 옷을 벗는 게임까지 거리낌 없이 즐겼습니다. 이러한 태도로 그녀는 이들 관리들과 친밀한 관계를 쌓았고, 이를 통해 결국 성 조지부의 한 부부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그 부부장과의 관계를 통해 또 한 번 승진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더 이상 동창들에게 도움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과감히 관계를 끊었습니다. 부부장을 통해 장바오옹은 여러 모임에 함께하며 또 다른 주요 인물인 화룡구이를 소개받았습니다. 화룡구이는 당시 우에이시 당서기로 사람들 사이에서 형님이라 불렸는데, 그 이유는 뒤에 등장할 것입니다. 성의 주요 인물로부터 이 사람을 우에이에서 잘 돌봐라는 말을 들은 화석이는 장바오옹을 특별히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비호 속에서 장바오옹은 과장직위로 승진하게 되었고, 4년 후인 2012년에는 우에이시 투자촉진국 국장 겸 당서기로, 그리고 발전개혁위원 해발계위 주임, 시정부 비서장 등 여러 주요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장바오옹이 외모를 무기로 고위직까지 올라간 데는 화룡구이 서기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습니다. 혹시 화서기가 성의 주요 인물의 말 한마디만을 이유로 그녀를 무턱대고 승진시킨 것일까?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장바오옹이 화서기와 처음 만났을 때에는 특별한 관계가 없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성의 주요 인사가 직무 이동으로 간수를 떠나자
장바오웅은 새로운 후원자를 찾기 위해 화석이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명목으로 화석이를 찾아 친밀감을 쌓으려 했고, 화석이도 오랜 관직 생활로 이런 접근 방식에 익숙했지만 장바오웅 같은 매력을 지닌 여성을 처음 만나 신선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님이 없으니 내가 너를 챙길게라며 장바오웅을 자신의 사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화룡구이는 자신이 장바오웅에게 약속한 보호를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그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졌고, 일부는 부러워했고 일부는 질투했지만 누구도 이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화룡구이의 폭력적 성향과 냉혹한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많은 관리들이 전한 바에 따르면 화룡구이는 부하 직원에게 언어와 신체적 폭력을 자주 행사했으며, 여직원들은 특히 그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회의 중 부시장의 뺨을 거칠게 때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에서 비서가 화룡구이보다 먼저 나가려고 하자 그는 비서를 오해하고 강하게 발길질해 비서가 크게 다칠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화룡구이는 사치스럽고 방탕한 생활을 즐기며 시내의 한 고급 호텔 스위트를 장기간 점거하고 미녀들로 채우기 일쑤였습니다. 장바오웅 역시 그 여성들 중 하나였으나 자신의 위치가 위협받는다고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남성을 다루는 능력에서 뛰어나다고 생각했고, 다른 여자는 그녀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새로운 여성이 등장하면서 장바오웅은 처음으로 압박을 느꼈습니다. 이 여성은 화룡구이의 지지를 받으며 28세의 젊은 나이에 3년 만에 현 위원회의 부서기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장바오웅은 이 여성이 능력도 갖췄음을 알고 있었고, 화룡구이의 사무실로 찾아가 격렬한 항의를 하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화룡구이는 고심 끝에 결국 장바오웅을 택했고, 자신의 진심을 증명하기 위해 그녀를 텐주 현 위원회 부서기로 발령했습니다. 이후 2016년 장바오웅은 우에이시 부시장으로 승진하여 만인 위의 인물로 자리 잡았고, 그녀의 권력은 40여 명의 고위급 간부에게까지 미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욕망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고 삶은 더욱 타락의 길로 빠졌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그녀는 이 시기에도 40명이 넘는 고위층 인물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그중 17명은 특히 높은 직위를 가진 인물들이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많은 관계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궁금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 그들 사이에서는 아름다운 것은 나눌 줄 알아야 한다는 묵시적 규칙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공유될 수 있는 자산처럼 다뤄지며, 그런 규칙 아래 그녀의 행보는 용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에서 고위 관료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은밀한 미소와 눈빛을 주고받는 것은 비밀스러운 교류의 일부였습니다. 장바오웅은 이미 부시장이라는 자리까지 올랐지만 여전히 상위직으로의 승진을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실질적인 능력이 부족했고 20여 년간 공직 생활을 했음에도 업무에 전념하기보다는 남성을 즐겁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부시장 직위에 올랐음에도 상급 보고서를 제대로 읽지 못했고, 심지어 많은 글자를 알아보지 못해 실수하기 일쑤였습니다. 상급자가 질문할 때는 화석이의 눈짓과 힌트 덕분에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하지만 부정한 관계로 맺어진 권력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장바오웅이 속한 권력층은 다소 불안정했고, 화석이의 폭력적 성향과 타락한 생활 방식은 문제를 예고했습니다. 결국 2016년 큰 사건이 발생하며 화룡구이는 온라인에서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몇몇 스캔들이 불거지자 화석이는 관련자들을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해당 사건에 죄명을 붙이지 못해 포기했는데, 이 사건은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며 화룡구이의 폭력적인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인터넷에 다시 큰 스캔들이 퍼지며 화룡구이의 사진들이 유출되었습니다. 사진에는 아름다운 여성과 고급 시계 민명품이 담겨 있었고, 이로 인해 시계형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이러한 폭로로 인해 상급 기관은 비밀리에 그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그가 뇌물과 부패에 깊이 연루되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장바오웅의 승진 배경 또한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미모를 무기로 권력과 부를 취했고, 부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위한 업무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18년 7월 관련 부서는 방대한 증거를 바탕으로 두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체포 후 장바오웅은 자신과 연루된 40여 명의 관료들을 자백하며 그중 17명은 고위급 인사들이었습니다.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시도로 이들을 자백한 것입니다. 이후 이 관료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2019년 8월 장바오웅의 사건이 법정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재판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장바오웅은 승진을 위해 권력과 미모를 거래했고 1,400만 위안 이상의 뇌물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20년 1월 22일 간수성 딩시 중급인민법원은 그녀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하고 불법 소득 중 100만 위안을 몰수했습니다. 이로써 장바오웅의 파란만장한 인생은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장바오웅은 55세로 체포 당시 찍힌 사진에서도 여전히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녀의 삶은 탐욕과 욕망으로 인해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권력과 부패의 늪에 빠져든 결과 인생은 비극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에서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절대 금지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면 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